국민 라디오 알렉산데르 쇠드르베리 지음, 이원열 옮김, 김용민 각색, 임대웅 연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라디오 소설, 악명 높은 연인 제2회. 이 드라마는 북로드 협찬으로 꾸밉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 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밤바다의 멋과 다양한 먹을거리, 재개장한 세계박람 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케이블까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라면 여수 여행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여수에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엘레나 호텔이 있습니다. 가족형 비즈니스 호텔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인터넷창에 여수 엘레나 호텔을 검색해보세요. 최상의 서비스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예약 시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예약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국에 66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수 엘레나 호텔.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직원실에 소피에게 온 메시지가 있었다. 검은 잉크로 그녀의 이름을 써놓은 작고 흰 빳빳한 봉투였다. 12시? 12시란 말이지. 12시가 되기 15분 전 그녀는 탈의실로 가서 유니폼을 벗고 핸드백과 여름 재킷을 들고 로비로 나갔다. 우린 바사스탄으로 갈 겁니다.
소피는 백미러에 비친 그의 시선을 마주보았다. 그의 맑고 파란 눈은 강렬했다. 당신들은 사촌이죠? 친가 쪽이에요? 외가 쪽이에요? 모든 쪽으로 다요. 그게 무슨 뜻이죠? 모든 쪽으로 다라니까요. 이 얘기는 이걸로 끝내라는 말투였다. 제 이름은 아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론. 대화는 이미 끝났다. 시내로 들어가는 내내 그들은 침묵을 지켰다. 평범한 식당에 멈췄다. 안쪽 테이블에 보시면 계십니다. 안쪽 테이블에서 엑토르가 손을 흔든다. 여기. 엑토르. 그녀는 테이블들을 지나 그에게 다가가면서 얼굴에서 미소를 지우려고 애썼다. 그는 일어나서 의자를 빼주었다. 미안해요. 내가 직접 태우러 가지 못했어요. 다리가 깁스 상태라. 괜찮아요. 아론은 좋은 길벗이던데요. 좀 조용하긴 하지만. 그런데 작별 인사를 못했어요. 그렇군요. 전 여기에 가끔 조개를 먹으러 와요. 스톡홀름에서 최고인데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럼 저도 그걸 먹을게요. 소피는 메뉴판을 만지지 않고 손을 계속 무릎 위에 두었다. 엑토르는 바디에 있는 사람에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밖에서 당신을 보니까 색다르네요. 이 바지 비싼 건데 깁스를 하는 바람에 잘랐어요. 어머, 어떻게 해요? 브랜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해요? 소피는 그의 말을 반쯤은 흘려들었다. 그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다. 그의 초롱초롱한 눈에 자꾸 시선이 갔다. 오른쪽 눈은 짙은 파란색, 왼쪽 눈은 짙은 갈색이었다. 빛을 받으면 눈빛이 날카로워져서 마치 잠시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없으니까 병원이 허전한가요? 아니요. 평소랑 똑같아요. 저 와인 2잔 가져왔습니다. 스페인 와인이에요. 맛이 끝내주죠. 건배 어때요? 네. 그녀는 와인잔은 그대로 두고 대신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다음 스웨덴식으로 잔을 살짝 기울이며 그와 눈을 맞추려 했다. 엑토르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미 시선을 돌린 뒤였다.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뭐가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약간은 알지만 전부 알지는 못하죠. 가끔 난 원하는 걸 얻으려고 서두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밀어붙이기도 하죠.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대신 지난번에 하던 얘기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요. 무슨 이야기죠?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죠? 음식 가져왔습니다. 조개 시키셨죠? 엑토르는 손가락으로 능숙하게 조개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당신은 몇 년 동안 외롭고 슬펐고 그리고 어머님이 톰을 만났고 당신은 톰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닌가요? 아니 그걸 어떻게... 병원에서 수다 떨고는 까맣게 잊었네요. 병원에서 봤던 환자를 이런 자리에서 만나다 보니까... 자신의 이야기에 푹 빠진 소피는 음식은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시간이 흘러갔다. 그녀는 그에게 끼어들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고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는 걸 깨달았다. 엑토르에게 자기가 말이 너무 많지 않았는지, 지루하지 않았는지 묻자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계속 말씀하세요. 다비드를 만났어요. 결혼을 하고 알베르트를 낳았죠. 아들인데 다 컸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 년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 기간은 잘 기억도 안 나요. 갑자기 불편해져서 소피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뭐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엄마들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과 외로움에 끌려다니는 거죠. 다비드는 일을 했고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난 집에 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몇 년이 흘렀고 다비드가 병에 걸렸어요. 그다음부터는 알고 계시는 그대로예요. 말한 적 없어요. 알고 있지 않아요. 죽었어요. 암 진단 받고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죠. 마지막 문장을 뱉은 그녀의 말투를 듣고 액토르는 이 주제를 더 파고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묵묵히 음식을 먹었다. 잠시 후 그들은 해왔던 대로 대화를 계속했다. 그가 질문을 하고 그녀는 대답했지만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피했다. 적당한 기회를 잡았을 때 소피는 손목시계를 봤다. 액토르는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하며 자기 시계를 봤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잠시 후 무언가에 쫓기듯 서둘러 냅킨을 잡으며 친근한 기색을 지웠다. 아론한테 다시 태워다 드리라고 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라르스빙에는 구닐라 스트란드베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둘은 소피를 감시하고 있었다. 국제범죄센터 소속. 여보세요? 저 공범이 간호사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식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간호사는 구수만과 점심을 먹었고요. 철수하고 들어와요. 액토르가 퇴원한 후 구닐라와 한 팀인 라르스는 액토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보고할 만한 사건이 생기지 않는 한가한 일이었다. 구닐라와 라르스는 어떻게 만났을까? 라르스는 12년째 경찰에 근무하던 중이었다. 라르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폭력 범죄나 밤근무는 피하고 상사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고 동료들과는 잡담을 나누려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피했다. 밤에 잠들기가 힘들었고 코 주위에는 습진이 생겼다. 그런데 국립범죄센터에서 어떤 여자가 전화를 걸어 자기를 구닐라라고 소개했다. 반가워요. 제가 구닐라 스트란드베리예요. 네, 목소리가 경찰 같지 않네요. 그런가요? 마치 상담교사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절 보자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특별 조직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조직 범죄, 특히 국제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 같은 건데 검찰에서 저한테 우선권을 줬어요. 근데 절 어떻게 아셨죠? 보고서를 쓰신 일이 있죠? 빈민가 범죄 실태를 다룬. 아니, 그게 팀장님한테까지 갔군요. 하긴,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특별수사팀에서 일해주세요. 현장에 매달리는 일은 아니에요. 현장을 그리 좋아하시지는 않더군요. 라르스는 들켰다는 생각에 몸둘 바를 몰랐다. 그러시군요. 제가 페이퍼워크에는 능합니다. 라르스가 맡은 일은 액토르와 액토르의 동지적 관계인 아론을 미행하는 것. 라르스의 상사인 구닐라의 눈에 소피가 들어왔다. 구닐라는 간호사가 수사의 초점 중 하나로 부상할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액토르가 장시간 만난 여자가 있었어요. 처음 봤나? 제 기억엔 생소해서. 내가 얘기했지.
소피 브링크라는 이름의 여자, 그 주소를 알아보라고. 아, 그 병원, 그 간호사. 그래, 그 여자가 사건의 중심부로 들어설 거라고 내가 예견했지. 액토르 병실에서 꽃을 들고 나온 간호사였어. 액토르는 그 여자를 자기 세계로 끌어들일 거라고 짐작한 것도 기억하나? 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르스는 아침에 아론이 병원 밖에서 간호사에게 차문을 열어주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대수롭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구닐라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 독서용 안경이시군요. 지금 뭘 읽고 계셨는지. 소피에 대한 자료지. 이름은 소피 브링크만. 정식 간호사고 미망인이고 아들이 하나 있어. 아들 이름은 알베르트, 15살이야. 병원으로 출근하고 집으로 퇴근하고 요리를 하고. 지금 우리가 그녀에 대해서 아는 건 이게 전부야. 구닐라는 안경을 벗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스태프 에바에게 말한다. 에바, 당신은 사생활을 캐봐. 친구, 적, 애인 뭐든지 알아내. 그리고 라르스, 일단 액토르는 놔두고 간호사한테 집중해. 이거 박스에 있는 거 가져가. 카메라는 당장 쓰도록 해. 사진을 찍고 잘 지켜봐. 우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최대한 빨리 모아야 돼. 여기선 보고서랑 평가서를 다 타자기로 써.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지. 우린 어디에도 디지털 지문을 남기지 않아. 항상 그걸 염두에 두도록 해.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알렉산데르 쇠데르베리 지음, 이원열 옮김, 김용민 각색, 임대웅 연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악명 높은 연인. 이 내용은 소설 악명 높은 연인을 드라마화한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북로드 협찬이었습니다. 라디오 소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